일본 규슈를 향해 북상 중인 남마돌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초강력 태풍 남마돌은 건물을 붕괴시킬 정도로 세력을 키운 상태로 남해안 곳곳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다가오는 태풍 소식 챙겨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14호 태풍 남마돌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흰남노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새로운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세력으로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심 기압이 태풍의 강도를 가늠할 때 중심 기압이 얼마나 그쵸. 낮은가, 중심 부근에서 얼마나 강풍이 부는가를 따지는데 현재 한 930 헥토파스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번 흰남노가 경남, 남해안 상륙할 때 한 956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14호 태풍이 중심이 바다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칠 게 없이 마찰력이 없이 가장 강할 때인데요. 지금이 아마 거의 최고로 발달한 그런 시점 같고, 문제는 이 14호 태풍도 점점 북상에 올라오면서 세력 조금은 약해질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규슈 어딘가 상륙할 때는 중심 기압이 약 한 950 헥토파스칼 정도 되니까 어찌됐건 그 중심 기압으로 보면 흰남노보다도 더 강한 세력으로 일본을 치고 중심에 가까울수록 강풍권에 들거든요. 그렇죠. 다행스러운 건 이번 흰남노는 중심이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났는데 이거는 규슈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강풍력 안에는 들어있지만 하여튼 중심에서는 좀 멀어서 뭐 이걸 다행이라고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남해안과 이제 동해바다는 높은 물결 해일이 예상되고요. 경남 남해안, 경남 동해안 이쪽에 또 태풍에 동반된 구름으로 비가 올 거고, 제주도는 약간 강풍권에 들긴 들지만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나 뭐 많은 비는 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중심에서 가까운 제주도, 전남 남해안, 경남 남해안 동해안, 또 바다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물결이 높게 일 거고요. 내륙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경남 남해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시각은 언제쯤일까? 이걸 또 알아봐야 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심이 가장 가까운 시간을 그래서 계산하거든요. 내일 한 새벽 3시에서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으니 3시에서 내일 한 낮 12시 전후에서 예상이 되고요. 이게 태풍이 어찌됐건 그 규슈에 상륙하면 태풍의 속성상 내륙에 상륙하면 힘을 많이 잃거든요. 왜냐하면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뒤에 상층에 강한 제트기를 따라 그걸 만나게 되면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려가듯이 쫙 올라가는데 그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런 어떤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현재 상당히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지나고 있다. 과거 태풍 이런 유사한 진로 태풍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때 보면 나타나는 그런 큰 영향을 줬던 것들. 이번에도 아마 경남 포항 지난번 흰남노 중심 지나면서 비 많이 왔는데 저 정도 규모의 태풍이 일본 규슈 지나가면 동해안, 경남 동해안, 울산, 포항 또 비 많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서 낮 12시까지가 가장 우리나라에 근접해서 지나가는 시간대라고 보여지는데 이 태풍 반경이 지금 들어오는데 이미 규슈는 지금 위성 영상을 보면 구름 영역에 들어갔더라고요. 하여간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이제 비 내리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일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인데 직접 중심이 오지 않는다는 면에서 지금 조금 주시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하여간 그런 면에서 이 태풍 14호는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중심과는 좀 멀리 있다. 그러나 400km 되는 강풍력에 드는
지역이 남쪽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있다. 예. 그래서 그 지역별로 예상되는 비의 양도 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남 동해안은 이런 게 이제 예상 강수량이 참 어려운데요. 네. 2002년 태풍 루사 때 그 우리나라 그때는 이제 관통해서 지나갔지만 기상청 제 기억으로 2002년도 한 20년 한 350, 400mm 예상인데 얼마가 왔어요? 870.5mm가 왔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지금 한 150mm 지금 동해 예상하거든요. 그게 뭐 200, 300이 될지는 모르지만 네. 하여간 경상 그 포항 쪽, 울릉도 쪽 동해안 많은 비 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 태풍이 이제 일본 열도를 따라가는데 그 태풍 비구름은 아니지만 네. 오후에 들면 동해 바다에서 태백산맥으로 강한 동풍이 불거든요. 그러면 이때 저 북쪽에서 지금 찬 공기가 내려오거든요. 네. 이게 또 동풍과 만나게 되면 또 많은 비가 그래서 태풍의 비구름대에 직접 들지 않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도 제법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한 뭐 150에서 한 200mm 안팎 정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태풍이 유독 강풍 반경도 네, 넓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중심은 일본을 지나가더라도 그 반경이 네, 넓으면 네. 바람 피해가 또 우리나라까지 오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은데 어느 지역까지 이 바람 피해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태풍의 규모가 반경이 400km, 반경이 800km 이런 그 어떤 그 규모로 가늠할 수 네. 있는 게 그런 어떤 강풍의 소용돌이 그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태풍으로서는 어찌됐건 비보다는 그 남해안 이쪽에 바람, 강한 바람 네. 그것으로 예상이 돼서 자 파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들이닥치게 되면 폭풍의 일이 일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절대 태풍 올 때는 가면 안 됩니다. 네. 예.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면 그 해안가 주변엔 파고가 높게 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파고에 주의를 하고 네. 바닷가 근처에는 가면 안 된다라는 주의를 지난번 해주셨네요. 흰남도 때 영상으로 봤는데 예. 거기에서 유튜버가 흰남도 통과한다고 포항 어딘가 포항 영상인가요? 그렇죠. 중계를 하다가 그 강한 바람에 이게 미끄러져 휘청거리는 내려가는 모습도 있었죠. 장면을 봤거든요. 예. 절대 그런 그 위험한 일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일본 규슈 지역에 네. 지금 이미 비구름대가 많이 가- 깔려 네, 있다라고 네, 네, 말씀해 네, 네. 주셨는데 규슈 지역에 일본 이례적으로 특별 네. 경보까지 발령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런 피해를 미리 좀 예비를 하려면 대비를 하려면 일본 지역을 좀 보면서 저희가 네, 예측을 할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예. 이 태풍이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지 않고 일본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지지 않으면 꺾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는 진로를 밟을 수 있는 태풍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이제 그 기압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중심이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네. 뭐 글로 간다는 거 알고서 당연히 전 나라가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도 그렇고 일본 역시도 그렇고 태풍이 매 가을철마다 이렇게 지나가기 네. 때문에 대비를 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 이번 이 태풍이 일본에게는 어느 정도로 지금 뭐 기록되는 그 정도의 세력의 태풍인 겁니까? 이 정도 지금 힘을 가지고 상륙을 이 예상 진로대로 거의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일본이 사실은 원래 이 정도 규모의 태풍들의 수시로 그 진로를 그러니까요. 밟아서 그런 예. 뭐 처음 맞는 건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지진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일본보다는 그런 자연 재난이 좀 그 약한 좋은 나라에 위치해 있는데 이 정도 지금 그 950 헥토파스칼 반경 400km 정도가 거의 일본을 휩쓸고 올라가는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 일본의 뭐 동쪽이냐 남쪽이냐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육상에 상륙하면 분명히 약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과 20일 한 오전까지는 일본은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예. 아마 이제 뉴스에서 계속
뭐 그 피해 소식이 들어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일본에 상륙한 후에 이동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라는 또 네, 네, 예측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입니까? 이러면 피해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이제 틀게 되면 네. 그 거대한 반경 400km는 직경 800km의 구름 덩어리, 수증기 덩어리거든요. 네. 자, 이게 방향을 틀게 되면 거기에 무슨 엔진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주춤해지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방향을 꺾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움직이기 위해서 약간 멈칫하죠. 지난번 흰남노가 대만 부근에서 방향을 꺾고 거의 2, 3일을 제자리에 있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 14호 태풍은 남마돌은 그렇게 막 정체하진 않을 것 보이는데 네. 바다를 지낼 때 속도보다는 좀 느려진다. 느려진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만약에 거기서 거의 정체하면요 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 맞을 매를 10시간 맞을 매 이렇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 뭐 그렇게 완전히 정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네.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태풍은 강한 바람, 많은 비, 또 해일 이 3대 요소를 다 갖춘 아주 그 위험한 기상 현상입니다. 네. 항상 그런 위험만 잘 예방하면 또 우리한테 큰 이득을 주기도 합니다. 물을 공급해주죠. 댐 그 채워주는 물을 네. 수자원을 공급해주고요. 또 바닷물을 확 뒤집어서 생태계를 또 순환시켜줍니다. 강하천 그 오염되는 물을 싹 빼서 또 정화도 시켜줍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하는 게 태풍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잘해서 인명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지난번 흰남도 때 그 불의의 그런 사고를 또 당했었는데 늘 이런 태풍을 앞두고서 방송에서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사례처럼 차를 빼러 간다거나 네. 이런 어떤 그 순간의 판단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네. 건물 옥상에서 그 강한 바람 속에 있는다거나 뭐 절대 이러면 안 되겠고요. 높은 파도가 팍 높이 치니까 사진 찍는다고 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 인명 피해를 줄이면 이제 되거든요. 재산 피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상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내일 경남 남해안 또 제주도 동쪽 경남 동해안 쪽 방에 이 태풍이 네. 우리나라에 가까이 지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서 절대 그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태풍 지나고 나면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또 급격하게 네. 쌀쌀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이 태풍이 지나면 앞으로 올 가을 태풍은 끝인 건지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최근 2, 3일간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더웠거든요. 그렇죠. 태풍이 올라오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위로 쑥 보내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요.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를 어떤 공기가 메우기 위해서 내려오냐면 북쪽에서 차고 선선한 그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산간 쪽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20도 아래, 10도 아래까지 뭐 하여튼 그 정도 나타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완전히 지금과 다른 그런 공기 속에 놓이게 되고요. 이걸로 태풍이 끝날 것인가, 가을 태풍. 네. 지금 이제 한 10일간 정도가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한계인데요. 10일, 한 달 뒤는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이 10일 범위 내에서 유럽, 우리가 이제 그 한국기상청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미국 그 수치해본 모델을 다 보는데 네.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풍 끝나고 난 뒤에 네. 또 하나, 2개 정도는 태풍은 분명히 밑에서 발생을 합니다. 언제까지? 11월, 12월까지 다 발생을 해요. 다만 네. 우리나라에 안 올 따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태풍 지나고 난 14호 지나고 난 뒤에도 태풍이 발생을 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바로 한 달 이내에 한두 개는 더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 줄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네.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남마돌 역시도 잘 대비를 해서 큰 네. 피해 생기지 네.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